남원시가 법률을 위반한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두고 부적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시는 위반 횟수 범위를 넘지 않아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밤 9시 50분쯤 순창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1,4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부안군이 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법률을 위반했다면 보조금이 환수 조치되고 이후 일정 기간 보조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법률을 위반해 환수 처분을 받았던 영농조합 법인에게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면서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남원시는 남원 지역 한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02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에게 또다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분 받은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문제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보조 사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환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법률을 위반해 한 차례 환수 조치한 사실은 맞지만 위반 횟수를 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2회 이상 받을 경우 배제 대상이지만 해당 단체는 1회만 위반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의 그 처분을 받을 경우만 그 보조금을 먼저 못 주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은 아마 이번에는 1회 위반이기 때문에 경고 조치만 되고 다른 보조 사업의 수행 배제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해당이 안 돼서 저희도 보조금을 드렸습니다. 보조금 배제 횟수를 넘지 않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남원시. 부정수급에 대한 법률 위반은 한 차례만으로도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이라는 남원시 의원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보조금 부적절 지급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 1부는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안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자기 집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부는 다행히 집 밖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밤 9시 50분쯤 순창군 풍산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한 동이 타고 돼지 1,4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부안군이 교육협력 협약을 맺고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1일 부안군청에서 협약식을 열고 교육협력 전담부서를 들고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과 같은 교육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부안군은 폐교를 활용해 죄가점 마을을 조성하겠다며 전북교육청에 의복초등학교 매각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학교와 영어 수학체험센터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폐교 활용과 관련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제학교와 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려다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 묘소에 놓인 신발을 훔친 7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성소방교 묘소에 있던 운동화 한 켤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운동화는 생일을 앞둔 성소방교를 위해 친구가 주려 했던 선물로 성소방교가 순직하면서 묘소에 두고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요 기업의 이자 비용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덕스 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377개 기업의 이자 비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39조 9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무려 50.2%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지난해 2조 6,900여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4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SK 등도 2조 원 이상 이자 비용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의 84%에서 지난해 이자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위축에 따라 실적은 줄고 고금리 압박으로 비용은 늘면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대 초반으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기 하강, 금융 불안 등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18일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1단계 특례 발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내용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변할 비전 구상도 마무리되면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발굴한 특례를 법제화하기까지 난관도 예상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합니다.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조사 연구 의뢰 등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11일 국무회의 후 공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과 전략에 맞춰 전북형 특례 사업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농생명 고도화와 첨단 소재 융복합화, 청정에너지 집적화, 문화관광 국제화 등 12개 분야가 포함됐다는데요. 개별 특례 사업 650여 개를 마련했고 이를 뒷받침할 사업 시행을 위한 특례 1,400여 건이 담긴 300여 법조항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전북도는 향후 입법 활동을 위해 기존 특례 발굴단을 국회 통과 활동을 위한 입법 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국민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65살 아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공적 지원이 없는 65살 아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70만 원까지 치아 시술비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오감 만족 농촌 체험 학습이 정읍에서 추진됩니다. 정읍시는 이에 따라 농촌 체험 농장 10곳을 선정해
17개 학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과정을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곤충과 타조에 대한 생태 체험과 산림숲 체험, 타조알 공예, 아트북 교실 등입니다. 김제시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 방법과 기술 관련 증빙자료, 사업 신청서, 서약서 등을 갖춰 이달 27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거나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지원됩니다. 윤달을 맞아 고창 읍성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고창군은 윤달에 돌이나 곡식을 머리에 이고 읍성을 도는 답석놀이가 인기를 끌어 고창 읍성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읍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2바퀴를 돌면 무병장생, 3바퀴를 돌면 사후에 극락왕생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답석놀이가 엿새날 효험이 더 좋다며 사람들의 방문이 더 늘 것이라고 봤습니다. 고추 뿌리에 침투해 결국 작물을 시들게 하는 청고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보급됩니다. 순창군은 고추 청고병 예방 효과가 있는 청고키를 자체 개발해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적인 미생물 제제인 청고킬은 고추 청고병뿐만 아니라 딸기의 잿빛 곰팡이병, 토마토 시드름병 등의 균사 성장을 억제하고 작물에 해가 없다고 합니다. 바닷바람 맞고 자란 고창 두릅이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고창군은 지난 10일 해리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릅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출하되는 양은 5톤가량으로 해리농협은 전국 대형마트와 농협 매장 등에서 고창 두릅을 판매합니다. 제93회 남원춘향제가 다음 달 25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남원시는 올해 춘향제를 춘향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광활루와 요천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춘향제에는 드론 공연과 LED 종이배, 불꽃놀이 등을 진행해 화려한 밤 풍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술 행사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1일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진행 상황 점검과 예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구간별 교통 통제와 같은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통과 첨단의 빛 그리고 드론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춘향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이나 한국근현대사와 관련된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동학농민혁명이나 한국근현대사와 관련된 고문서, 고서적, 사파, 사진 등입니다. 매도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도굴품이나 도난품과 같은 불법 유물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도 희망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과학대학교가 새내기 대학생의 효과적인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설명회가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북과학대는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학습 방향과 학습법, 진로 정보 등을 제공했습니다. 정읍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통합 사례로 관리하는 대상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봉사에 나섰습니다. 노조 임원 10여 명은 지난 주말 관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집 청소와 가구 정리, 폐기물을 수거하고 생필품도 전달했습니다. 정읍시 공무직 노조는 이웃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위해 민간이 힘을 합쳐 해양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지난 8일 부안군 고사포 해변 일대에서 부안해양경찰서와 지역 주민, 하이트젤로 응원단 등 130여 명이 함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로 수거한 쓰레기 양은 1톤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고사포 해변 일대에서 매달 해양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